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자중 중에 많이 밀렸습니다. 장중에 5% 6%까지 하락이 됐는데 좀 위협적인 하락은 나왔죠. 근데 뭐 특별한 얘기보다는 기사 때문에, 중국 이슈 때문에 하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찬가지로 지금 22일, 23일 반등은 그래도 잘 나온 편이거든요. 하락 대비해서 잘 나왔는데 추가적인 또 악재가 겹치면서 하락이 돼가지고 흐름이 좀 많이 깨졌어요. 지금 일봉상에서 요거 보시면은 밑골이 달라서 올라오니까 좀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200만원이 장중에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잘 됐다. 물론 5,200만원 회복돼서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반등이냐, 지금 밑골이 달고 올라온 거는 요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 구간. 그러면 요게 이제 과거의 모험 패턴하고 비슷하냐면 이때 처음 급락되고 나서 요 반등 나왔던 거, 요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미 이때도 하락이 되면서 거래량이 발생이 됐죠, 분봉에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시면은 대량 거래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시적인 반등으로 봐야 하고, 일봉으로 놓고 봤을 때도 동일합니다. 자, 하락이 되고 나서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나서 지금 일시적인 반등, 밑골이 단 거에 대한 의미는 크게 중요치 않은데, 그래도 한 가지 좀 의미를 부여하자면 5,200만 원은 지금 지켜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좀 가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200만 원 한번 깨진 적이 있었잖아요. 이틀 동안 하락이 크게 됐을 때. 그래서 저 자리까지 갔을 때는 확실히 이탈이 됐지만 바로 반등이 나온 후에 오늘 재이탈이 좀 됐는데, 그래도 5,200만 원 좀 위에서는 끝나주지 않을까. 현재 이제 1시간이 좀 안 남은 상태인데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이더리움도 놓고 보시면은 지금 5.7% 하락되고 있고 장중에 340만 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340만 원 하락. 자, 요거 이제 이더리움 저 기준점을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지금 기준점을 좀 봐야 하는데, 이더리움은 지금 350만 원이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거기 깨지게 되면은 좀 큰 폭의 하락이 좀 나타날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200만 원이 깨지면은 다시 재하락이 좀 크게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코인이 가니 많이 그걸 따지지 마시고 메이저 기준으로 해서 얘네가 지지선이 붕괴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붕괴가 될 것 같다라는 조짐이 나온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컨트롤을 해야 되겠죠. 비중을 줄이거나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거나 아니면 팔거나 익절하거나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접근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빠지는 거 보면은 많이 빠지는 애가 8%, 10% 넘어간 애들 많았는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그렇지만 뭐 아직도 여전히 하락세는 좀 큰 편이고, 반대로 상승하고 있는 코인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 8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테조스가 많이 올라가요. 근데 어,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유, 테조스 15% 올라가서 배가 아파요. 어, 항상 상승해 줄 때, 팔 수 있을 때 나는 팔으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하락될 때 팔으라고 하면 또 막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해요. 흔들리고. 그러니까 팔 수 있을 때 좀 팔자. 제가 어제도 이제 어, 테조스 어떠냐라고 해가지고 그냥 정리하자. 비중을 좀 최대한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모든 코인이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이 안 좋은 쪽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무리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버티면서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테조스도 이제 갖다 놓았습니다. 이제 9,000원 자리가 9,000원하고 9,500원이 커트라인 자리인데 충분히 갔다 왔고, 나머지 코인들도 일시적인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오히려 비중을 줄여야 되는, 코스모스도 마찬가지죠. 코스모스 빠졌다가 쫙 올라갔는데 기회를 난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머지 코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준비를 하자. 지금 흐름이 안 좋은 건 팩트입니다. 비트코인 흐름 안 좋다고 다 빠지나요? 네, 다 빠집니다. 다 빠져요.
그나마 비트코인이 지금 밑꼬리 달고 올라오니까 저렇게 빨간불 켜고 올라오는 애들이 있는 거지. 비트코인 다시 밀리면 다시 재추락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뭔가 흐름이 좋고 기회를 줄 때 항상 빨간불 켜줄 때 내가 현금화 하자고 하잖아요. 음봉 뜰 때 말고 빨간불 켜줬을 때 수익권일 때 그때 현금화 하자. 자꾸 욕심내지 말고. 그래서 아직 제대로 된 상승장이 아니라고 강조를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흐름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주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그 한 주 동안에 또 흐름을 봐야 되는데 안 좋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게는 뭐 5,200만 원이고 한 5,000 정도에서 5,200 그 자리가 또 깨지게 된다고 한다면 4,000만 원까지 혹은 4,000 중반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무리하게 갈 필요 없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죠. 전체 메이저, 난 메이저 큰 게 좋다, 안전한 거 좋다 하시는 분들은 메이저 지금 빠진 거 엄청 많아요. 시총 10조 넘는 애들도 빠진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번 공략해 볼 만해요. 지금 산다는 게 아니고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추가 하락이 더 나타나면, 비트코인에 의해서 애들이 전체적으로 더 빠지게 되면 한번 뭐 어떤 코인으로 해서 어떻게 내가 접근해 갈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상승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굳이 뭐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나머지 이제 최근에 뭐 에이다나 리플 시총 좀 높은 애들을 보게 되면은 많이 눌리고 있습니다. 많이 눌리고 있고, 폴카닷은 많이 안 눌리고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데 폴카닷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IOST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세럼도, 도찌도, 이클이나 뭐 시빅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장도 그냥 놀장이에요. 놀장. 예, 그냥 놀장이라는 거는 놀으라고 하는 거죠. 뭐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고, 예, 그냥 개별적으로 일 보실 분들은 일 보시고, 그게 지금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될 거는 결론적으로 딱 하나예요.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공략 준비하시면 됩니다.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대신에 크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비트코인이 하락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번 연도 전체로 봤을 때 하락된다 그러면은 나는 한 3,000에서 3,500만 원도 가능할 거로 좀 보고 있는데, 저 자리에 온다 그러면은 기회가 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 하루 잠깐 반짝해서 밀린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어 조금 더 큰 데미지가 올 때, 지금 여기는 나는 내가 봤을 때 그런 자리로 좀 보여져요. 이게 좀 머리가 꺾인 자리인데 한 요런 자리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지선이 다시 깨져버리게 되면 요런 하락이 기사빨과 상관없이 미리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런 자리 굉장히 주의를 좀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막 하지 마세요. 왕창 눌릴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요런 부분 여기서 이제 꺾여서 빠지면은 요 중간에서, 그다음 밑단에서 이렇게 좀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얘도 지금 빠지면은 초입 하락 초입 구간이니까 한번 확 밀릴 때 밀리고 나서 사자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락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을 때도 충분히 추가 매수 타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추가 매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현금만 들고 있어도 괜찮아요. 저도 지금 요즘에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한테 현금 최대한 가지고 있자. 사인을 드리겠다. 우리 그 사인 나올 때 이번에 한번 수익 제대로 한번 내보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시장 하락이 기회로 좀 보고 있어서 전체 시장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것저것 막 악재들이 섞여 있지만 그래도 그거에 따른 어떤 하락이 나오든 안 나오든 지금 차트 흐름은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뭐 특별하게는 없어요. 어제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약간 밑꼬리 달고 올라와줬다는 점, 그 형태가 일단 좋고, 자, 금리 상승 달러 강세, 요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금리 상승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로금리 시대인데 금리 상승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달러 강세도 마찬가지고, 헝다 사태 주시를 한다는데 저도 요즘에 요거 보고 있어요.
저거하고 또 어 테이퍼링 관련돼 가지고 금리 인상 세 가지가 다 짬뽕 됐죠. 자, 그래서 지금의 이제 뭐 중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렇게 뭐 모든 암호화폐 거래 불법 요걸 떠나서 뭐 불법이다 뭐 쳐요. 불법이라고 하니까. 자, 근데 나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게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준비할 거냐. 시장은 저렇게 떠들고 뭐 한다 그러고 뭐 주시하자 그러고 뭐 상승이니 강세니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내 코인은 내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는 거죠. 전에는 이제 좀 요거 내가 딱 집어가지고 요거는 파세요, 뭐 저거는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좀 독이 돼가지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의 현금은 좀 만들어 두자는 게 제 포인트고, 하락됐을 때 다시 잡자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시장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장 저기 마감되고 9시 이후가 된다 그래도 시장 포인트 흐름은, 상승 흐름은 크지 않을 걸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오히려 재하락이 발생됐으면 재하락이 발생됐지 상승폭이 크진 않을 것 같고, 상승이 된다 한들 분봉상 그냥 짧은 추세로 놓고 보면은 추세까지 돌파 자리가 아직 멀었어요.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추가 매수하고 뭘 들어가고 상승 나온다고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상승 구간이 아직 흐름이 잡히지 않았고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일시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그거에 혹하지 말자. 그리고 그거에 또 혹하면서 아침 9시에 단타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렇게 접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봉의 흐름도 좋지는 않습니다. 분봉의 흐름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냐면, 비트코인이 5,400이나 5,500만 원 타야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불안한 흐름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주의를 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주말이 시작됐는데 화이팅 하시고, 오늘하고 내일 굳이 시장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 봐가지고 종가가 어떻게 끝났는지, 한 주의 주봉이 어떻게 끝났는지만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 그걸로 충분히 계산이 된다.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만 대응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